예, 요 시간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참 이거 참 애매한 시간인데, 하여튼 뭐 같이 서로 하여튼 강의는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같이 경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강의를 해야지 서로 재밌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제가 오늘 뭐 시간에 좀 소개할 거는 제목을 주경과 전면 심리학 그리고 그 놀라운 가치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상가는 그 심리학 아시죠? 그 심리학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상가가 이렇게 커온 그런 회사입니다. 인상 선생님께서 구술하셨고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거를 서술하시고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생된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신약책에 보게 되면 신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천연 신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합성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합성 신약이 뭔지 아십니까? 합성 신약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경,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잠보 주사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획탄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보통 합성 신약 그렇게 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주겸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산업화에서 먹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한 식품에서 한 중요한 소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삼보주사 5헥타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데 아직 이건 산업화까지는 아직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천연신약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천연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 유검피, 그 다음에 홍합, 이렇게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 뭐 곤충, 그래서 막 해양에서 발생된 이런 천연물들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약효가 있답니다. 인산 선생님의 어떤 그 지혜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약효들이 특효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하고 있고, 소금은 대체품이 없는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이다. 식품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냉면을 먹고 왔는데 살이 없어가지고 밥이 없으면 뭐 밀가루로 뭐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런데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없다 그럽니다. 요즘은 설탕도 좀 해롭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설탕을 대체하는 걸 개발하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 소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소금은 반드시 소금으로서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해야지만이 소금이 우리 체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 주겸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주겸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비싼 주겸, 귀한 주겸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먹는데, 그래서 나는 이 귀한 주겸을 그냥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귀한 은수저를 가지고 주겸을 이렇게 툭 떠가지고 이렇게 간을 했답니다. 은수저로 주겸 떠가지고 간을 했다. 은수저 어떻게 들었을까요?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은수저가 시끌시끌 변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어. 그래서 나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진짜 은수저 너무 있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겸을 준비해봤으니까 우리 일라도 우리 고체주겸, 부해주겸, 고체주겸, 분말, 그 다음에 다용도,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신사 안 하고 있는데 생활주겸, 3회 법제한 생활주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 가운데 은수 재봤더니 색이 변했다 그래가지고 보면 주겸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크를 딱 여기 준비를 하고 그 비크에다 딱 앞에 있던 그 주겸을 조금 들어넣었죠. 들어볼까요?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다 녹여가지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볼게. 이제 부의 주겸에다가 그 ORP 메타가 있는데 그 산화 반응 일정이 혹은 ORP 수치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ORP 정도를 가다 보면은 수치가 잘 안 보이죠? 이게 마이너스 305, 마이너스 29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ORP 수치가 이 정도 나오면은 요거는 파워풀 열처리한 부의 주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수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3의 주격, 3의 주격은 이거 받습니다. 자, 이게 사진 안 나오는데 뭐 1의 주격, 다인의 주격만 마이너스 한 10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수죠. 이거 가지고 자, 그다음에 예, 단가가 있으면 보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1의 주격, 그 다음에 3의 법제한 주겸에는 은수저를 담궈도 아무래도 변색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천일염, 정제염도 당연히 변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의 주겸인데 구의 주겸에 딱 담그니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 주겸에는 딱 담그니까 아닌 게 아니라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수저는 그래서 주겸을 사용하실 때 은수저는 사용 좀 곤란하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이 영화에 보면은 주겸이라는 주겸을 주제 대박 나오는데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네. 예. 이 광해 인근 하던 독살의 위험이 항상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너가 신경이 아주 예민하다 그랬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밥상을 임금님의 밥상을 집 던지는 그런 아주 장면이 막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은수저 사진을 봤더니 은수 색깔이 변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던졌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음식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물을 갖다 놓고 뺑아리를 동원해가지고 많이 먹더라고요.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시관이 그 뺑아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뺑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시관이 이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뺑아리를 검사해 보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만약 독이 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음식물에는 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요 근래에 소락간에 물어보니까 음식에 간을 할 때에 주겸을 가지고 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보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독이 있으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주겸 속에는 철 성분에 의해 가지고 변색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주겸을 소재로 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너무 나와요.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광해 임금님의 시대 언제 중에 아마 조선시대 1600년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00년대 광해 임금님 시대 때 과연 주겸이 있었을까요? 인상 주겸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주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에서 주겸을 검색해 보게 되면 주겸은 하여튼 몇천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산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설되어 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논문에 보게 되면은 어느 스님이 어떤 고성께서 이렇게 처음 개발해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그때 있고 그다음에 신약에도 보면은 그 인산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겸은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구워가지고 소화제로서 우리 민간에 이렇게 활용되어 왔다라고 신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주 먼 옛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 먼 옛날이 언제쯤 될까요? 600년 전. 그래서 그렇게 주겸의 역사가 좀 애매한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추론을 해보면 과연 이 서술이 타당할까 서술해 보는데 나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겸을 만들자면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단 대나무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황토, 그게 봉하니까 황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체가마는 가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워내는데 그다음에 물론 또 아주 중요한 게 소금. 대나무에는 이제 소금이 필요한데 이런 재료가 있어야지 이제 주겸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아주 먼 옛날 혹은 한 400년
한 4, 500년 전 광해 임금 시대 때 이런 재료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해볼까요? 대나무, 좀 산에가 많이 있으면 구할 수 있고, 소나무 장갑, 이것도 역시 산에 가면 많이 쓰는 부분이 잘라서 가져올 수가 있고, 새가막, 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뭐 거북선도 만들고 했던 우리 민족이니까 뭐손 만드는 거 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뭐 파토야 이거 지치는까지 방법이니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남았는 게 불은 이제 불은 여기 붙이면 되겠고 성냥은 없겠지만 불은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문제는 소금, 천일염. 그러니까 대나무에 집어넣는 죽게 만든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소금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물론 소금은 뭐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과연 죽염을 만들 만큼 소금이 있었느냐? 찾아보니까 난 이게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대 때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요. 소금은 저 바닷물 있고 저 수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바닷물 정발시켜가지고 만들면 다 소금 넣는데 그거 뭐냐? 그 어려울 게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수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재 좀 써야 할 염전이 있는데 처음 저 염전이 조성된 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190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염전을 조성을 해가지고 염전에 소금 그때 생산되어졌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염전도 없이 어떻게 소금을 만들었을까요? 역시 기록에 보면은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소트에 넣고 그 다음에 장작불로 뗍니다. 장작불을 떼가지고 완전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소금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잔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을 소트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증발해서 소금을 이끌고 모은다 그러는데 이 양이 얼마쯤 될까요? 아마 소금의 양이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전체 하여튼 그 당시 조선시대에 우리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먹기는 상당히 하여튼 소금이 양이 적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소금은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검과 같은 소금이었고 소금 때문에 전쟁했다는 것도 이것도 그냥 무리가 아닐 정도로 아주 귀한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을 가지고 누가 대나무통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때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뭐 정신 나갔나 소리 듣겠죠. 저 귀한 소금을 가지고 왜 착하느냐.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소금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죽임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산스린 탄신하신 이후에 염전이 조성되고 비로소 소금이 좀 많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죽임이 가능했지. 나는 그 이전 시대에는 죽임은 힘들었다라고 저희의 추구에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임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몇천 년 그런 하고는 그건 임파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코리안 풍수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의 기능성 주경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 식품학자들 한 50여 명이 이렇게, 한국의 그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한 그 결과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내 있습니다. 이 책자인데, 이것도 원수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중요한 기능성 식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주로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 김치, 다음에 고추장, 뭐 된장, 뭐 청국장,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품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총 한 16장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 책 13장에 보면은 죽염에 관해서 한 챕터로 해가지고 죽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염에 관련된 연구했던 모든 자료를 수합을 해가지고 그걸 쭉 요약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목차입니다. 목차 가운데 13장 죽염과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염의 역사, 그 다음에 가공하는 방법, 조성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임의 진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혹시 고객분들 가운데서 이 비싼 죽임을 내가 그냥 처음 먹어보는데 죽임이 좋다 그러면서 그때 죽임을 어디에 어떻게 줬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응대하십니까?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명칭이 좋다. 명칭이 좋다. 예.
우리 신작책에도 보면은 주겸에 좋다는 건 그냥 만병통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기능을, 주겸의 기능에 대해서 1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가지는 각각 연구되어진 그런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13가지 분류를 했고, 그 분류된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가 소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항산화 활성입니다. 항산화 활성. 그다음 두 번째가 항암 활성. 암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보입니까 글자? 네. 뭐죠? 비만. 예, 비만. 지난주에 우리 박근혜 교수님 다녀가셨죠? 예, 그분 그분 부산대학 계실 때 조사했던 게 비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동물들을 동물에다가 고지방식을 막 주면서 투여를 하면서 거기에다 가족에는 뭐 일반 소금, 그다음에 주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주겸이랑 같이 이렇게 고지방식이라 먹이는 지에서 체중 증가라든지 그 비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인자들의 활성이 제일 감소되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주겸을 먹게 되게 되면은 비만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면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토피, 그 다음에 혈압도 있습니다. 혹시 주겸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 가끔 받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보니까 주겸은 물론 이거 이제 상비 칠 수가 있는데, 일반 천일염, 정제염, 주겸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혈압이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주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감한 그런 문제수가 있는데, 근데 난 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지금, 뭐 고혈압하는 진단됐습니다. 그런데 난 이 주겸을 확 먹고 혈압을 확 낮춰버리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혈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주겸으로서 혈압을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 정상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주겸이 그렇게 혈압을 확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우리 주겸하고 그다음에 일반 천일염을 가지고 역시 동물들한테 먹여가지고 혈압 변동성을 조사해 봤더니 주겸을 먹은 쥐들이 가장 혈압을 안정화시켜주고 때로는 이렇게 낮게 가져가는 그런 연구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보시면 청각세포보라는 게 이거 시스플라틴을 나눠졌는데 이 시스플라틴이 이게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약이 시스플라틴인데, 근데 이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점이 이 청각세포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이걸 조사해 봤나 봅니다. 그래서 동물들한테 이 시스플라틴을 투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일반 정제소금하고 주겸을 같이 투여했을 때에 이 청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더니 주겸이랑 같이 투여를 하니까 이 청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또 역시 감소되더라. 이런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염증 파란치는 거, 이거 뭐 항소염작용이 있다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세균 활동에 항균작용이, 원래 소금이라는 게 자체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제 변질되는 걸 억제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이 보존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금 자체가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금에 항균작용이 있는데, 역시나 주겸하고 일반 다른 소금이랑 같이 똑같은 조건을 해서 세균을 키우면서 확인해 봤더니 주겸을 처리했을 때의 항균 효과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간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주겸을 했을 때 제일 좋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번째가 치아 제강화 효과라는 겁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충치 예방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겸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치 예방 가능한, 충치 예방의 유효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앞에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이런 논문 하나 있습니다. 주겸의 알칼리성의 항산화 효과를 그래가지고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알칼리성 식품들이 대체 알칼리성 식품들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던 그 뭡니까? 활성산소라든지 유해산소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세포 우리 다 노화시키고 그다음에 암을 유발하다 그랬는데 바로 제가 항산화 식품, 알칼리 식품을 주로 많이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찾는 거죠. 자, 그다음 예, 그다음에 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요 책에도 이제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항산화 능력을 조사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만 올라가니까 요세 하나 둘셋 요세 개가 하나는 9회 주겸, 4회 주겸, 한 번 1회 주겸 이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해야지만이 그런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일반 수분 전혀 열과 관계없는 그런 천일염이나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느 수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소금에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식품학자들도 깜짝 놀랄 일인데 소금에서 무슨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야기하는데 소금을 열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과 관련된 주점이 효과인데 이 대장염을 유발시켜가지고 대장염을 유발시키면서 대장의 종양을 이렇게 막 발생시키는 이런 가운데 여러 동물에다가 주겸을 처리했을 때에 그 종양에 생성되는 개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제작했더니 주겸을 처리했을 때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보시겠습니까? 예, 윤재의 김, 이분이 인상가가 있는데 그래서 저걸 아마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아마 사람을 했는데 제가 우리 인상과 우리 부회주를 이제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교수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 주겸을 가지고 우리 대장암 저거 한번 시력 플랜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결과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요즘 논문에 요즘 가끔 논문에 보면은 이게 SCI 논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것도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국민대 수준의 기본적인 수준인데 논문이면 다 같은 논문일 줄 알았는데 논문이 등급이 있다 그랬는데 앞에 우리 한글로 되어 있었던 그 논문은 그냥 우리 일반 논문입니다. 그것도 전문 학술지에 접속이 된 논문인데 근데 그건 SCI 논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SCI급 논문입니다. 국제 인증 절충 이제 그런 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과에서 주점과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처음 우리가 SCI급 논문에 그 결과가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그래도 우리가 SCI급 논문에 소개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대장암 세포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 몇 건 논문 다 xuất 되어 있는데 역시 주겸을 넣었을 때 항암 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천일염, 정제염. 물론 소금 자체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라 가지고 이게 뭐라 먹어서 안 되는 그런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근데 소금을 비교 확인이 했을 때에 역시 기능성이 우수한 소금은 주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요즘 우리 뭐 인산의학에서 그렇고 우리 회장님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핵심이 주겸의 미네랄 강의하지 않습니까? 미네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미네랄 말씀하실 때 항상 55종의 미네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55종의 미네랄에 관련된 그 자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이 주겸에 관련된 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55종의 미네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논문인데 근데 사실 이 논문 자체는 그렇게 논문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렇게 뭐 상당히 높은 그런 하이를 이렇게 하기 조금 애매한데 그보다도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인데 이런 결과들은 우리 인산의학 2017년도하고 18년도 8월 잡지에 이미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나는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아니 소금을 이제 미네랄 분석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5점 그 정도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분석을 하겠다는 게 없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한 50년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분석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분석을 한 요 회사가 요 벨브레이스라는 그때 정해서 그런데 요 벨브레이스라고 하는 요 분석 회사에서 이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분석한 데에 어디서 어떻게 분석했느냐 따지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나 나중에 이거 다 같이 우리 인터넷에서 저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도 이 회사가 나옵니다. 벨브레이스, 레이버레이터리 해가지고 검색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분석 회사인지 처음 알아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에서 우리 직접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만한 분석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네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의 어떤 곡물 생산량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뭐 20년대, 40년대를 지나면서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간다는 건 생산량이 자꾸 증가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근래 오면서 여러 가지 농사짓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생산을 많이 했겠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산량이 엄청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그 속에 있는 영양소에 대한 변화를 보니까 아연, 철, 풀이 마그네슘이 아주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이것들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의 양은 쭉 보다 근래에 올수록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수시로만 먹고 있는 이런 그 식품들이 미네랄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의 감소에 의한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참교수님 의견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조사하게 되면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 아마 그런 지역, 그런 동네 사람들의 미네랄들이 수치가 제일 낮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 부족은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미네랄 감소는 심각하다. 왜 그럴까요? 왜 잘 사는 나라 사는 사람들이 먹는 식이소에 이렇게 덧칠을까요? 깨끗한 식품, 좋은 식품, 정제된 식품을 찾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찾으려면 좀 거친 식품, 덜 정제된 식품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식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곡물 자체에 농사 짓는 방법의 변화를 해가지고 그 식물 자체에 대한 자체에서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게 현재 우리 사망률 1위가 암 아닙니까?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에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장류식품, 김치나 된장의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하고 우리 장류식품 소비가 감소하고 난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까. 점점 우리가 이런 미네랄이 부족한 음식을 가지고 많이 먹다 보면 역시 그런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점과 혈압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소금하고 주점을 가지고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만 동물들한테 먹이면서 혈압 추색을 봤더니 일반 소금들에 비해서 주점은 상당히 낮게 혈압이 낮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 확인이 되어지고 다음 하나 보면 이제 인슐린 제한성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당뇨. 혈당 조절 못하는 게 당뇨인데 근데 혈당 조절의 일단 제 첫 번째 물질이 인슐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돼가지고 혈당 조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는데 혈당 조절 안 되는 경우, 그건 왜 그럴까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죽염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것하고 요것하고 이 포스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목포대학교에 가면은 그 천일염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 센터에 가봤더니 복도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딱 붙인다는 거예요. 저기 탐이 나가지고 지금 물좀 주세요 그랬거든. 아이고 그걸 좀 걸어놨는데 그래서 저기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천일염 연구센터에서 하여튼 20년간 죽염을 가지고 혈압 연구, 인슐린 연구하는 연구를 한 결과, 자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이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죽염은 일반 소금에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죽염까지 마지막으로 품질혁신 기반 구축 사업을 그래가지고 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이 제품 비교를 하는데 연산가는 제품이 죽염이니까 이 죽염하고 그다음에 이 죽염하고 뭔가 좀 비교해봐라는 다른 소금을 좀 추천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죽염하고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소금 있을까요? 어떤 소금 있을까요? 근데 난 아무 생각해도 없어. 특히 가공소금이라는 게 뭐 소금에다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한번 그런 소금인데 그거는 순수한 소금은 아니고 좀 걸어나고. 그래서 내가 뭐 천연의 연구센터도 누르고 하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찾아보라고 해봤는데 어쨌든 죽염하고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될 만한 그런 소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이 사업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함께 이 프랑스에서 뭐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하다는 게랑드 소금, 천연염이 소금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과 죽염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소금, 수입 소금인데, 요거를 가져가가지고 일단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능 검사하고 몇 가지 시험 검사도 했는데, 자, 그 결과를 보면은 예, 외형이라든지 브랜드, 그다음에 뭐 구매 선호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 보라색으로 되는 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주점에 가는 건데, 또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보라색이 막대 길이가 제일 길죠. 제일 길다는 건 제일 좋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하여튼 뭐 주점이 외형이나 브랜드에 있어서는 다른 소금들에 비해서 우수하다. 그런데 구매 선호를 보면은 이건 보라색이 별로 그래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1등 원인은 가격이겠죠. 학교 가격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검사를 이제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대를 주고, 이제 각 소금을 늘어놓고 찍어서 이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제일 맛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좀 확인해 봤는데, 역시 맛은, 역시 보라색이 죽염이 제일 맛이 좋다,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제 선호도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보면, 다음에 굽는 계란. 계란을 여기서 찍어 먹는 다음에 또 맛이 어떠냐 보세요. 역시 맛은 어쨌든 죽염을 가지고 죽염을 찍어 먹었을 때 맛이 제일 좋다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맛이 좋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역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맛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요거를 좀 더 끌어올리느냐 하는 게 우리 이제 계시는 분들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관능 검사하고 그다음 몇 가지 뭐 ORT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는 걸 다 점수화해가지고 최종 점수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뭐 74점, 60점 주겠는데 요 5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예, 우리 구해주경 이게 77점 하여튼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하여튼 주경이 우리 구해주경이 제일 우수했다. 예,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뭐 주경과 관련돼서 뭐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천년 신약 그래가지고 우리 인상가에서 여러 가지 천연물로 관련한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동결, 근조분말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품 중에서 마늘을 소재로 한 제품이 누가 있죠? 예, 중마환. 예, 중마환 만들 때 우리 마늘을 어떻게 가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마늘은 이 동결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마늘을 구워가지고 이거를 살짝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분말화 시켜가지고 이 마늘 분말에다가 이제 죽염을 혼합해가지고 만들게 중마이죠. 만드는데 근데 동결 건조한 경우가 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은 나중에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늘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항암식품. 이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마늘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은 그 뭐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자, 근데 요 근래에 요 연구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자료.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먹거리, 우리 천연물질들의 효과,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집어넣고 수많은 연구자를 동원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 그 이제 연구 결과서를 모은 자료에서 따오던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마늘은 동결근조뿐 마늘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배출가가 있다. 예, 있고, 자, 그 다음에 무 추출물입니다. 예, 농진청에서는 요 무와 관련된 있는데, 우리 제품에서 무와 관련된 제품이 무였습니다. 무엇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게 어떤 예, 뭐 폐기관지죠. 그게 무나 소화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들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농림청에서는 무 추출물이 심혈관계 질환, 혈관계통 질환의 예방과 개선 효과가 있다. 이게 뭐 지지난주에 우리 월드스타 한 분이 세상 떠났다 그러죠. 네, 세계 스타인데 왜 갑자기 이런 나이에 그렇게 뇌졸중이라는 게 이게 뇌혈관 관련 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혈관, 뭐 심장들과 다 같은 의미인데 혈관 계통의 질환인데 아마 우리나라 전체 그럴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혈관 계통 돌아가시는 분 치면 7, 80%는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심각한데 근데 보니까 무에서도 이런 심혈관 질환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잘 발견해 보시면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농진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이고, 예,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이 꽃이 추출물은 이 꽃이 뭡니까? 이 꽃? 예, 홍화씨입니다. 예, 홍화씨 추출물이 이제 항암 활성에 좋다. 이게 뭐 시스플라틴을 저랬다 그러는데 여기 항암제하고 홍화씨를 같이 활용을 하니까 효과가 더 뛰어나다. 뭐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볼까요? 예, 이 홍화씨 자체만으로도 인가지만 다른 천연물들, 뭐 영지버섯이라든지 홍콩기 이런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홍화씨를 이용을 해봤더니 역시 홍화씨 효과는 또 뛰어나다. 뭐 그런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에서 좋다고. 자, 그 다음 보면은 예, 이 꽃이하고 흰민들의 인지 기능 개선. 이거는 우리 지금 제품이 있죠. 예, 그거 잘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요 작업을 우리 인상가가 이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한 3년간 참여를 했습니다. 비용은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 작업할 때 우리가 농촌진흥청의 연구팀들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팀들하고 그래서 우리 인상가 이 세 기관이 공동 참여해가지고 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니까 이 꽃이하고 흰민들레를 섞어가지고 지한테 주었더니 요 지들이 보시면 미로를 찾아가는 이런 시험을 해봤더니 미로를 찾아가는 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더라. 잘 찾아가더라. 그 다음에 일반 지들은 한참만 헤매더라. 이 차이가 바로 인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 확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임상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점이 어렵습니다. 시간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저 인지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임상 시험은 완전한 뭐 우리가 침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뭐 생생한 기능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중간쯤 되는 분들만 딱 줄여가지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해봤는데 보면 여기서 유효성 있는 결과가 안 나와버려서 그래가지고 물론 임상시험 자체가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투여하는 그 기간에 어떤 한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가지고 원래 임상시험 자체가 원래 결과가 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많았었는데 워낙 동물실험을 좋아가지고 진행했는데 보면 그 결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인정 신청하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일단 이 상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식품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좀 해주세요. 3년간 8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우리 인상가에서 민들레를 많이 활용을 하죠. 얘가 제품은 혼합되어 있다는데, 근데 저 민들레가 저 농균층에서 확인해 봤더니 피부 건강에도 민들레가 또 의미가 있답니다. 이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란 민들레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는 저런 노란 민들레인데, 저거는 저 서양 민들레라고 그러거든요. 서양 민들레인데 우리 토종 민들레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토종 민들레는 흰 민들레라고 그러는데, 이제 노란 민들레. 근데 저는 뭐 서양 민들레든 우리 토종 민들레든 민들레는 또 의미가 있다. 저는 말부르서 위장관 질환에 위장관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간 손상 위험 개선에도 민들레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주겸도 있어 마찬가지로 간 손상 위험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민들레랑 뭐 주겸이랑 같이 뭐 합작을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다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백수 등 복합 추출물의 이거 갱년기 개선. 이거 우리 제품 있죠? 백수하고 복합 추출물, 예, 정충맥주. 이거는 우리 건강 개별 인증을 받은 거죠. 아마 그 개별 인증을 아마 농진청에서 아마 수출을 해서 등록시킨 걸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에 비용도 들어갔고 인력도 투입을 해가지고 저 개선 효과를 찾아냈다 그럽니다.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갱년기 증상을 다 체크를 해봤답니다. 임상시험을 하면서 해봤더니 전부 다 지수가 갱년기 때 나타나는 이 지수가 지금 다 먹은 사람들이 점차 지수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 인정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러네요. 소개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인상가에서 받은 제품을 우리 인상가가 했다고 했다면 그것들이 받는 뭐 좋다고 하겠지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어쨌든 국가연구기관이 농진청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니까 충분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